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냐? 신은 조선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조선을 위해? 웃기지 마라. 내가 여자인 걸 감추고 나를 기만한 건 조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겠지. 그럼 폐하는? 폐하는 저를 사람으로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신하로만 봤습니까? 넌 처음부터 신하조차 아니었어.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었으니까. 만약 제가 남자였다면 폐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넌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었겠지. 하지만 넌 여자야. 그리고 조선의 법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폐하, 이제 절 죽이시겠습니까? 대답해라. 처음부터 나를 속이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날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폐하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봐주셨습니까?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 매화. 조선에서 여자는 검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리고 그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끝은 사랑과 운명, 그리고 역사 속에 묻힌 전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셰페커 00. 제 이름은 매화예요.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보면 부드럽고 우아한 여인의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제 인생은 결코 꽃처럼 순탄하지 않았어요. 1682년 한양. 제가 태어난 해예요. 아버지는 조선의 무관이셨고 꽤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5살이나 어린 교수였어요. 조선에서 여인의 삶이란 대개 집안일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지만 제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릴 적부터 서책을 즐겨 읽고 검은고를 켜는 것보다 활쏘기를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기질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특히나 저처럼 여식으로 태어난 걸 실망스러워하셨죠. 무관 집안에서 딸은 그저 시집갈 때 좋은 조건을 갖추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거든요. 더구나 아버지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첫 아이로 저를 낳았고 이후로도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셨고 저를 향한 시선은 늘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집 마당에서 검술을 연습하시면 저는 그 곁에 앉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아버지께서 장검을 휘두르실 때마다 바람이 쌩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참 멋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내고 싶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7살 되던 해였죠. 아버지가 사냥에서 돌아오셨는데 활을 내려놓으시는 걸 보자마자 저는 달려가 그걸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장난삼아 관역을 향해 당겼는데 화살이 멀리 날아가더니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검술 흉내를 내고 바위 틈에 화살을 꽂는 연습을 했어요. 13살 때는 마을 남자아이들과 대나무 검으로 겨뤘는데 그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었죠. 아버지도 더 이상 제 재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이라면 꿈나라로 떠나 있을 시간인데 아버지는 저를 대청마루로 데리고 가셨죠. 달빛 아래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직접 검을 쥐어주셨어요. 셰페커 01 매화야. 이건 남들 몰래 해야 한다. 내가 배운다는 걸 알면 많은 이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내 재능을 묻어둘 수는 없으니 내가 직접 가르치마. 셰페커 00 그때부터 제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밤마다 아버지께 무예를 배웠고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배운 검술과 병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1699년 한양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작은 마을.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어요. 바람조차 숨죽인 듯 했고 개들도 짖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 소리.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마을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죠. 산적들이었어요. 칼을 든 남자들이 우리 마을을 짓밟고 있었어요. 저는 헛간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가 거리를 적시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몇몇 마을 청년들과 함께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상대는 숫자도 많고 훈련된 놈들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헛간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예비검을 들고는 단단히 묶은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그리고는 남자 아이들이 입는 짙은 남색도포를 급히 걸쳤죠.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마을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놈들이 절 보고 비웃었어요. 이건 또 뭐야? 겨우 이런 내송이를 데려와서 싸우겠다는 거냐? 야, 얘 봐라. 칼을 들었네? 무섭다. 무서워. 놈들이 비웃고 있을 때 저는 한 놈을 향해 힘껏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검을 휘둘렀죠. 피가 튀었어요. 놈의 눈이 커졌고 곧 바닥에 쓰러졌어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뭐야? 방금 그거 봤어. 장난 아니네. 이 녀석 좀 치는데? 놈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한 놈. 스노. 내 손과 옷에는 점점 피가 묻어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외침. 왜 와요? 뒤에. 순간 몸을 틀었지만 칼이 너무 가까웠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서셨어요. 아버지. 칼은 제게 닿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가슴을 깊이 베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손에 묻은 피가 뜨겁고 끈적거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왜 와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여기예요. 아니, 넌 이 마을에 갇혀선 안 된다. 넌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해.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기른 지 18년 된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만들었어요. 남자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난 매화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섰어요. 조선에서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한양은 내가 자라온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높게 솟은 기와집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묵과 피리 소리.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이 소리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고, 고급 기와집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매화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백서진. 남자처럼 걸어야 했고 남자처럼 말해야 했다.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나는 군인이 될 거였다. 아니, 꼭 되어야만 했다. 무과시험장, 한양도성 북쪽. 무과시험장은 거대한 마당이었다. 사방에 창과 활, 검이 준비되어 있었고 전국에서 온 장정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줄 맨 끝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저 사람 봤어? 저 정도면 양반가 출신 아닌가? 얼굴도 하얗고 체격도 작네? 그런데 손을 봐. 굳은 살이 많아. 괜히 만만하게 봤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 나는 듣지 못한 척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시험관이 나타나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다. 각자 5발을 쏘아라. 활을 쏘는 건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이었다. 나는 차례가 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활을 당겼다. 탁! 화살이 날아가 정중앙에 꽂혔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관역의 중심을 꿰뚫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단한데? 저 차 누구지? 이름이 백서진이라고 했나? 다음 시험은 기마술이었다. 말 위에서 창을 던지고 급히 멈추는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히 해냈다. 마지막으로 검술 시험. 이 시험이 가장 중요했다. 상대는 덩치 큰 장정이었다. 그는 날 보며 비웃었다. 어이,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랑 싸운다고? 말이 너무 많군. 나는 검을 뽑아들었고 그 순간 심장이 차분해졌다. 상대가 먼저 달려들었다. 나는 빠르게 피하면서 그의 공격을 흘렸다. 몇 번의 교환 끝에 상대가 빈틈을 보였고 나는 그대로 그의 몸 옆에 검을 멈췄다. 시험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졌다. 이겼다. 저 작은 녀석이 이겼어. 저 정도 실력이면 장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며칠 후 나는 왕실호위무사로 선발되었다. 한양 최고의 검술가들만이 뽑힌다는 자리였다. 그렇게 나는 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다. 조선의 젊은 임금 이현. 그 순간부터 내 운명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호위무사로서 궁궐 안을 지키고 칼을 들고 왕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전부였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내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다. 그분은 차갑고 엄격한 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나는 항상 왕을 가까이서 모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눈을. 어느 날 밤이었다. 왕이 산책을 나갔다가 무장한 자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칼을 뽑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 내 검은 적의 목에 닿아 있었다. 놈들이 쓰러지자 왕이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백서진이옵니다. 전하. 이상하군.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눈빛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낯이 익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들킨 걸까?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 전하는 피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왕은 나를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왕은 내가 경비를 서는 곳이면 괜히 한 바퀴 돌고 갔다. 별다른 말도 없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봄이 오자 왕은 궁 안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는 매화꽃을 좋아하느냐? 그럴 여유가 없사옵니다. 그렇겠지. 왕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매화 한 송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군. 난 이 꽃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나는 왕을 사랑하면 안 됐다. 아니,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왕이 손끝으로 내 검집을 스칠 때, 나를 바라볼 때, 짧게라도 미소를 보일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진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도망쳐야만 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왕이어서? 너는 내 호위무사여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무릎을 꿇었다. 부디 이 모든 것이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왕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 순간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내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철저하게 나를 감췄다. 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운명은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날 밤, 궁 근처에서 역적들이 왕을 습격했다. 나는 왕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었고 여러 명을 상대하며 싸웠다. 칼끝이 몸을 스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한 놈의 칼이 내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끝까지 왕을 지켜야 했다. 싸움이 끝나고 왕은 무사했다. 하지만 내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의식을 잃었고 궁 안의 의원에게 옮겨졌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뭐요? 이 사람이 여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몇 시간 후 나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왕 앞에 끌려갔다. 무릎을 꿇은 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왕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정이 읽히지 않는 눈동자였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이냐?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다. 폐하, 신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답을 해라.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느냐? 나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싸워왔던 모든 날들을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었다. 신은 그저 조선을 위해 싸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다. 조선을 위해? 폐하, 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칼을 들 수 없다면 신은 그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신이 한 모든 것은 폐하를 지키고 조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법이 틀린 것이겠지.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폐하, 너 같은 사람이 법을 어긴 자라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며칠 후 왕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법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나는 조선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나는 매화.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긴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었다. 왕이 나를 보는 눈빛, 내가 왕을 대하는 태도, 궁 안에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왕과 단둘이 있을 때였다. 만약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넌 나를 사랑했을까? 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컸다. 나는 가만히 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약 제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폐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왕은 쓰게 웃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은 나라의 군주였고 나는 오직 검을 쥐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운명은 우리에게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1704년 국경 근처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전쟁이었다. 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저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저는 장군입니다. 조선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니다. 넌 나에게 왕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왕은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싸우고 싶었다. 부디 명을 내려주십시오. 왕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선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다. 수많은 적들과 싸웠다. 우리는 승리했고 조선을 지켰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나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화살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왕이었다. 매화야. 버텨. 버텨야 한다. 왕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폐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눈을 감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고. 나는 죽은 것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고 어딘가 멀리서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매화야. 눈을 떠라. 너는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양으로 돌아간 왕은 다시는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신하들은 계속 간청했다. 전하, 후사를 위해서라도 중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조선의 안정을 위해 왕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단호했다.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원치 않는다. 왕은 끝내 중전을 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하기 시작했다. 매년 봄이 오면 전하께서 궁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혼자 머무른다고 하더라. 거기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매화 한 송이를 두고 가신대. 대체 그 꽃이 무슨 의미일까?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 왕과 여호위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매화, 영원히 그분의 기억 속에 남았다.